네, 통치의 기본 구조. 먼저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 첫 번째 대의제 원리, 두 번째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해서 논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서론, 본론, 결론 형태의 목차를 쓰고 본론 안에서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를 반드시 별도 목차로 나누어서 논할 것, 그리고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반드시 넣고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적응할 것, 그 다음에 헌법 조문 반드시 하나 이상 올바르게 적시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하나 이상 인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과제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목차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 사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헌일지 위헌일지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해서 알아보도록 하자라고 서론을 이제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서론 부분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에 의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개정 부분,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제명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면서 서론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서론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의제 원리랑 책임정치 원리에 대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간단한 내용을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국민주권 원리에 의하면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가 그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 원리의 하나의 그 요소인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에 의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알아보도록 하자, 논해보자, 이렇게 다양하게 서론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론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정하셔야죠. 이것을 합헌 의견으로 쓸지 위헌 의견으로 쓸지를 정하셔가지고, 자, 합헌 의견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일단은 첫 번째 대의제 원리에 의거해서 사선 연임, 국회의원 사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대의제 원리에 의하면 비추어 봤을 때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이기 때문에, 또 책임정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도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결론은 이러한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 내용을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다 라고 이제 본론 부분에서 결론을 낼 수 있고요. 따로 이제 3번 결론을 따로 이제 목차로 뽑으셔가지고 이제 요게 전체적으로 본론이 되겠죠. 따로 결론을 뽑아서 본론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따라서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은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에 의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다시 도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은 본론 부분에서는 헌법 조문,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판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를 유의해서 요걸 이제 적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위원회 그 논지를 펴기 위해서는 대의제 원리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사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러한 대의제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대의제 원리에 어긋난다. 즉 대의제 원리에 대한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또 책임정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도 책임정치 원리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또는 위반이다, 위배됐다, 반한다. 따라서 위헌이다. 또 결론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사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위헌이다. 자, 이렇게 큰 틀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대의제 원리가 무엇이고 책임정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의원 사선 연임은 이제 4번 연속으로 한다는 거죠. 3번까지는 괜찮지만 4번 연속 했을 때는 후보 등록 자체가 안 되도록 막는 거죠. 그러한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이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에 의해서 비추어 봤을 때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각각의 그 논거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비슷한 유형의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재임이 3기에 한한다라는 지방자치법이 있는데요.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합헌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6명은 합헌의 의견을 냈고요. 헌법재판관. 또 3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헌으로 된 판례가 있는데, 이 합헌은 우리가 그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에 합헌의 의견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도출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라는 것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그 위원회 소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출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내용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87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06년도 때 87조고요. 현재는 95조에 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고, 요 뒤에 후단이라고 하죠. 이 후단이 이제 그 위원회 소지가 있어서 헌법 소원을 낸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즉 4년이니까 12년 동안 계속 지방자치단체장을 할 수 있지만 3기가 끝난 다음에 4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후보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지방자치법 87조가 위헌이다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낸 건데요. 다수 의견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례가 됐는데요. 크게 3가지 형태로 요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적으려는 과제랑 이제 비슷한 유형의 3가지를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공무단임권 침해 여부. 연속 재임 3기를 마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선에 갈 때 공무단임권이 금지가 되죠. 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 공무단임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 다수 의견들이 있고요. 또 선거권, 그 지방자치 지역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느냐, 요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3번째, 지방자치제도의 침해 여부, 그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다수 의견에서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단위권 침해 여부.
공무단위권 침해 여부는 우리가 기본권을 법령이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침해하지 않았는지는 크게 비례 원칙, 그러니까 엄격 심사에 의하면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방법이 적절한지, 또 피해는 최소성인지, 또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침해되는 사익이 서로 법익 균형성을 맞는지, 즉 사익보다는 공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큰지,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봐서 이게 모두 적용이 되면 침해가 아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공무단위권 침해 여부에서는 먼저 지자체장이 기본적으로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그 사조직 또는 파벌, 역관제 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역관제적 인사라는 것은 낙하산 인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 직에 꽂아 넣는 거죠. 역관제적 인사는 낙하산 인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게 부정부패, 그리고 낭비적인 지방행정 초래의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1, 2, 3번에 의해서 그래서 공무단위권을 침해, 즉 3기 이상한 지자체단체장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 것은 목적은 정당하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법의 적절성도, 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단체장한테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이러한 법에 의해서 사기 이상을 금지하는 것은 방법이 적절하다. 또 연속 3기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도 최소성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 즉 공무단위권 침해가 비교적 미약하다. 3기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익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무단위권 침해는 결국은 비례 원칙에 의해서 적절하다라고 다수 의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선거권을 침해하는 거, 즉 지역 주민이 내가 원하는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 대표가 3번 연속 재임했다는 이유로 4번째 선거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의 선거권에 침해하는 것이냐. 헌법 24조에 선거권이 있는데 이 선거권에 대한 침해냐 대한 여부는 투표할 대상자가 입후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꼭 선거권 침해는 아니다. 다른 대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제도 침해 여부. 주민자치는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고 제한이 가능하다 라고 봤고요. 즉 주민자치의 본질적인 침해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단체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침해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헌 의견을 냈고요. 반대로 이제 소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을 보면, 먼저 대의제 문지주의와 입법 목적의 정당성, 자기결정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지방자치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지역적인 실현 형태고, 지역 발전 방향이라든지 유능한 인사, 자치단체장 진출 문제, 이런 것들은 법으로서 규제를 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고요. 또한 우리 헌법 25조에 있는 공무단위권 제한은 대의제 민주주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한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한은 가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 기능을 훼손하는 형태로 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소수 의견 재판관들은 봤고요. 자, 입법 목적이 정당하냐 봤을 때, 우리가 공무단위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합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다수 재판관들은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공무단일권을 지배하는 게 헌법 기본권의 침해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소수 의견에서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장기 집권 그 자체가 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즉 3기 연속, 그러니까 12년 동안 연속 지자체장이 됐다는 거는 그 지자체장이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막대한 권력을 통해서 다시 선거에 재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경쟁력을 키웠다는 거죠. 그거를 주민들이 신임을 했다는 그런 결과이지, 이게 부정부패라든지 어떤 사조직이라든지 파벌을 통해서 자기가 재임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부정부패 등은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나 감독 제도를 마련을 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즉 부정부패, 장기 집권에 의한 부정부패 때문에 다시 지자체장에 갈 수 있는 공무단임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다른 감시나 감독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부정부패가 가능하다는 거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자기 결정권을 보면 소수 의견은, 자, 무엇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복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결국 그 지역 주민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외부적인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거는 그런 자기 결정권에 대한 위반이다. 그리고 결국은 위헌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합헌과 위헌 의견으로 나누는데요. 이거를 비슷하게 우리도 대의제, 우리가 지금 대의제와 책임정치의 원리에 의해서 그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개정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해서 우리 논증을 해 나가면 될 텐데요. 자, 먼저 대의제의 원리에 의해서 비추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의제 원리는 우리 교재 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 대의제 원리가 나와요. 대의제라는 거는, 자,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의사나 국가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의사나 국가 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라고 우리 교재는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자, 헌법상의 대의제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헌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 40조, 41조 또는 66조 4항, 67조, 101조 1항, 111조 등에서 대의제, 즉 간접민주제를 규정하고 있다. 자, 헌법 40조, 41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40조, 41조는 국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자,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위해서 선출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대의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66조 4항 67조를 보시면 이제는 대통령입니다. 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제 대의제에 관련된 거죠. 다음에 67조도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01조는 이제 사법에 관련된 건데요. 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간접민주제 사법 작용은, 사법에 대한 거는 이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해서 대의제 원리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111조. 자,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헌법 조항, 헌법에서는 40조와 41조, 66조 4항, 67조, 101조, 111조 등에서 대의제, 즉 간접민주제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대의제 원리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잘 확보가 되려면 헌법 24조 선거권과
헌법 25조 공무 단임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24조, 25조를 한번 보시면, 자,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단임권을 가진다. 그래서 공무 단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대의제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자,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이, 사선 연임을 제한하는 그러한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냐. 그래서 합헌의 논리는, 아까 우리 봤던 여기 지방자치법 합헌의 의견이 나와 있는 그 의견들을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여기서도 대의제 원리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선거권과 공무 단임권이, 자, 24조 각각 25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헌법 조항을 좀 명시를 해 주시고, 자, 선거권에 의하면 먼저 공무 단임권부터 하겠습니다. 자, 공무 단임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봤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논리는, 자, 그 위에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즉 국회의원이 갖는 권한의 막강한데, 자, 입법이라든지 예산 심사라든지 지역구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정보력, 자, 이러한 권한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선 한 번은 힘들지라도 그 다음 해부터는, 자, 이러한 권한들 때문에 재선이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재선의 가능성은 장기 재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또한 다선 의원이 갖는 그 권한, 주요 당직을 맡게 되고 정당에서 그렇게 하면 권한이 강해지고, 그러므로써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군데에서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지방자치법에서 봤을 때랑 비슷하죠. 또 지역구에서 새로운 유능한 인물이 그 지역구에서 정치로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지역구에 다선 의원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런 새로운 인물이 진출하는 것을 막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구의 대표성 문제 초래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이유로 공무 단임권에 대한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그런 지역구에 있는 그 선거권에도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 논리는 아까 봤던 헌법, 지방자치법 다수 의견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구의 선거권도 침해되지 않고, 이러한 결정은, 이러한 논리는, 자, 여기 헌재 2005 헌마 403, 우리 아까 봤던 그 판례죠. 허공 3에서 결정을 통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판례가 명시되어 있다, 판례가 설치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공무 단위권에 대한 제한도 아니고 지역구 및 선거권에 대한 침해도 아니다. 즉 대의제 원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24조, 25조 우리 헌법 24조, 25조에 대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합헌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인 요소,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새로운 유능한 인물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대의제 원리에 비추었을 때 합헌이다라는 논리는, 자, 이런 논리를 통해서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1, 2, 3번은 어디에서 제가 참고를 했냐면요. 국회의원 현재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게 있고요. 대표 발의한 게 있고요. 그리고
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다 사선 계속 재임을 반대하는,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현재 발의한 게 있는데요. 요 내용들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공직선거법 개정, 사선 연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그 이유를 참고를 한 건데요. 다선 의원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의 권한이 강해지고, 그래서 뭐 내부 공천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회의원의 입법, 예산, 심사, 정보 접근, 발언력, 영향력 등 그 권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 자, 요거를 참고를 해서 대의제 원리에 의한 합헌 근거로, 합헌 논리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위헌 논리는 어떻게 펼치면 되느냐? 자, 위헌 논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소수 의견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소수 의견을 그대로 한번 참고를 해서 논리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공무단임권에 대한 제한, 공무단임권에 대한 제한은 맞는 거죠. 공무단임권에 대한 제한은 맞는데, 합헌 논리에서는 이러한 공무단임권에 대한 제한이 비례심사 또는 원격심사에 의해서 일정 부분 목적 정당성이나 방법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에 비추어 봤을 때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합헌 논리를 펼쳤는데, 위헌 논리에 대해서는 반대로 공무단위권에 대한 제한은 기본적으로 대의제 원리가 정당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공무단위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공무단위권에 대한 제한은 1차적으로 대의제 원리 훼손이다. 자, 라는 이제 논거를 펼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패한 또는 무능한 국회의원의 평가는 그거를 정당 공천 제도라든지 또는 언론, 시민단체 이런 감시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지역 주민의 역할이죠.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권한인 거예요. 지역 주민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서 금지하는 거는 대의제 원리에 맞지 않다. 자, 세 번째, 대의제 원리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주민이 투표로서 그거를 결정하는 사항이죠. 이제 2번이랑 비슷한데, 그거를 이 사람을 뽑느냐 안 뽑느냐는 투표로서, 지역구의 투표로서 자기의 대표를 뽑는 건데, 이거를 법으로서 제한을 두는 거는 이런 대의제 원리에 맞지 않다, 반한다, 위배된다. 자, 이렇게 위헌 논리를 펼치시면 되고, 또 장기 재임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아까 봤던 우리가 지방자치법의 소수 의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기 재임은 마찬가지로 장기 재임을 통해서 그 지역 구민들한테 어느 일정 부분 신임을 받은 결과지, 그 장기 재임이 바로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했다라는 거는 그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유능하다, 그리고 지역에서 그 대표성이 선거로서 입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폄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위헌 논리를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의제 원리에 대한 합헌이나 위헌 논리는 여기에 우리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 판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대의제 원리에 대한 위헌과 합헌 논리를 펼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책임 정치입니다. 책임 정치는 내용이 조금 부실해서, 책임 정치는 그렇게 조금 우리 교재에서도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선 책임 정치가 무엇인지 한번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책임 정치 원리, 책임 정치가 무엇이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민주국 책임 정치는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책임 정치는 국가 권력의 담당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실정을 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사임하게 하는 정치 방식을 말한다. 책임 정치 원리이고요. 책임 정치의 효율적 구현을 위하여 어떻게 국가 권력 구조를 구성할 것인가는 각국의 정치적인 전통, 정치 문화, 국민의 정치 의식 여하에 따라 다르다. 다만 여기 책임 정치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상권을 골간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 이상적으로 실현된다. 자,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제 그 정부 형태에서 조금 책임 정치가 이상적으로 실현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서보다 책임 정치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자, 헌법에서 나와 있는 이런 책임 정치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는 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가 있고요. 자, 요게 우리 헌법 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헌법을 한번 보면, 자, 62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해임 건의는 63조, 62조는 국회 출석 답변 요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게 62조는 국회 출석 답변 요구. 63조는 해임 건의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 소추는 65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죠.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총 현재 우리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임 정치 원리, 헌법에서 규정된 거는 3가지가 있고요. 조금 이제 넓은 의미로 책임 정치는 헌법에 보시면 7조에 보시면 자,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래서 공무원은 이제 넓은 의미로 여기에는 선출직 공무원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그 공무원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즉 중간에 임기가 다 되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추궁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추궁의 방법으로 국회에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또는 뭐 국회 출석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탄핵을 소추할 수도 있고. 자, 요게 책임 정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책임 정치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의원 사선 연임을 제한하는 그 공직선거법 개정이,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다라는 그런 논리는, 이렇게 논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국회의원 장기 재임이 국회의원을 계속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지역구 주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한 사람만 계속하면 내가 찍든 안 찍든,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든 관심을 가지든 그 지역구는 어떤 A라는 국회의원이 계속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계속 재임을 하게 되는 그 논리는 우리가 아까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에서 본 것처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다선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그런 권한들 때문에 계속 재임을 계속 국회의원에 다시 뽑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됨으로써 장기 재임이 이루어지면 지역구 주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의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그 지역 구민들한테 대한 일종의 책임 정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 정치 실종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의 책임 정치의 원리에 의하면 합헌의 논리를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당선 횟수가 높아질수록, 즉 다선 의원일수록 국회의원 법안 발의 횟수가 점점 떨어지고, 자, 요거는 아까 법안을 발의했던, 자, 윤건영 의원 대표 발의에서 제가 참고를 한 건데요. 자, 요 부분입니다. 21대 국회를 자, 여기 뒷편에 있습니다. 자, 20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횟수는 초선 의원이 이제 61.6개, 재선 의원은 80.6개, 자, 3선 의원은 47.8개, 4선 의원은 43세 2개. 즉 재선 의원일 때가 가장 높고 계속 뒤로 갈수록 이제 떨어지죠. 즉 다선 의원이 될수록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한 역할이 이제 일단 법안 발의가, 물론 법안 발의 횟수로 그 국회의원이 일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일종의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다선 의원일수록 국회 법안 발의 횟수는 점점 떨어지고, 또 결성률도 점점 높아진다. 사선 의원으로 올라갈수록. 즉 국민의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계속 다선 의원이 될수록 장기 재임을 하게 되면 그러한 국회의원,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점점 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책임정치 원리에 의하면 합헌 논리를 만들어 내놓고 있는 겁니다. 또 연속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된다면, 그렇죠? 연속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된다면, 그래도 일종 사익보다는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유도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사전 연임의 제한에 대한 합헌 논리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만 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을 해 놓으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러한 제한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조금 이제 논리성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사선 연임 제한의 합헌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위헌 논리는, 자, 먼저 국회의원에 재임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유익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 연임 제한이 없으면은 계속 다시 그 지역구에서 3선 이후에도 계속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 주민에게 충성하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선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이런 것들, 책임 정치에 대한 원리에 반하게 된다는 거죠. 또 투표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들, 이거는 또한 책임 정치에 반한다. 데이제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환제, 국민 소환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 주민 소환제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 소환제도 일종의 책임 정치의 원리가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국회의원한테는 지금 없는 거죠.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가 없는데, 사선 제안을 통해서 책임 정치 원리를 적용하기보다는 이렇게 국민 소환제라는 법을 통해서 그 지역 구민이 그거를 판단을 하게 하는 게 진정한 책임 정치의 원리를 이루는 것이지, 입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책임 정치에 반한다. 자, 이렇게 위헌 논리를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책임 정치 원리에 대한 거는 저는 위헌 논리가 조금 더 논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 위헌 논리 또는 위헌 논리, 합헌 논리를 대의제 원리와 책임 정치 원리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각자 이제 생각하는 위헌 논리와 합헌 논리가 있으면 더 추가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아직 제가 첨부 자료로 올려놓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좀 찾아놓은 논문인데,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그 실현 방안으로 국민 소환제도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가 조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과제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카페에 올려놓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한번 읽어보면요. 대의제 민주정치 내지 대의제 원리는 선거 제도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무엇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를 수렴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의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 그러나 자, 오늘날 민주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대의제 민주정치는 대표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자기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거는 이제 자유위임이라고 하죠. 귀속위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지만 그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자유위임, 귀속위임, 무기속위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구조적 특징은, 자, 어떻게 하면 대표자가 국가와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느냐 하는 책임 정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책임의 추궁은 국민 중 유권자 집단이 4년 내지 5년마다 행사하는 선거권이나 언론의 자유와 매스미디어를 통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자, 이렇게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 사이의 관계를 대해서 한번 나와 있는 문구고요. 또 뒤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 헌법 교과서의 설명을 빌면,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교재의 책임 정치의 원리는 여기 권영성 교수님의 책을 참고한 내용인데요.
권영성 교수님이 어떤 책이냐면 헌법학 원론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제가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대신 이제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일반 헌법 교과서의 설명을 빌면 이 헌법 교과서 내용이 바로 이 권영성 교수님의 그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책임 정치에 대한 원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 정치는 대의제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가 권력의 담당자가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사임하게 하는 제도라고 한다. 이 권영성 교수님의 그 헌법학 원론에 나와 있는 책임 정치의 정의고요. 자, 그리고 그 구현에 적합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이상적이라고 한다. 자, 이는 정부 형태에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 통상 국민이 직접 하원을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는 정당이 중심이 되어 집행부인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자, 입법부와 집행부가 공화와 협조 관계를 전제로 하는 연성화된 권력 분립의 모습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 이에 반해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는 집행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가 각각 국민으로부터 직선되기 때문에 국민 대표기관이 복수이고 그 결과 각각의 대표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 정치의 구현이 어렵다고 설명을 한다. 자, 이렇게 책임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자, 요 뒤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책임 정치에 대한 내용, 대의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과제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석 대체 과제물은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출석 과제는 11포인트 줄간격이 180 그리고 목차까지 포함해서 표지를 포함해서 4쪽이라서 조금 그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분량 내용만으로 하시면 얼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그러면 출석 대체 과제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